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50년을 살아온 서울의 하늘이 저 멀리 보였다. 손에는 큰아들 민수가 쥐어준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다. 엄마, 미국 가서 편하게 사세요. 손주들도 보고요. 민수는 10년 전 실리콘밸리로 이민을 갔다.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왔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3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그러다 작년에 손자 제이슨이 태어났다.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로 울먹였다. 어머님, 제발 오셔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순자는 망설였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자신이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과 손주의 웃음소리를 담은 영상통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 남은 작은아들의 등을 떠밀듯 권유의 짐을 쌌다. 형님 혼자 힘드시겠어요. 엄마가 가셔야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 순자는 현기증을 느꼈다. 12시간의 비행도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영어 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입국장에서 민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민수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6살 손녀 에밀리가 할머니 치마폭을 잡았다. 우리 예쁜 에밀리. 순자는 영어를 몰라도 손녀의 마음은 알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넓은 고속도로, 끝없이 펼쳐진 평야, 그리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집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민수네 집은 산호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한국의 아파트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엄마 방은 여기예요. 제일 햇볕 잘 드는 방으로 들였어요. 수진이가 안내한 방은 정말 아늑했다. 창문으로 뒷마당에 큰 나무가 보였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첫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 민수와 수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에밀리는 학교에 갔다. 순자는 아기 제이슨과 단둘이 집에 남았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두 아들을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외의 시간이었다. 마트에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갈 수 없었다. 집 앞 표지판의 글자들이 모두 암호처럼 보였다. 산책을 나가면 이웃들이 인사를 했지만 Hi, how are you? 라는 간단한 인사에도 yes, yes 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밤마다 한국에 있는 작은아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참 좋은데 엄마가 영어를 몰라서 답답하구나. 엄마, 천천히 배우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72세에 영어를 배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 순자는 제이슨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두 영어를 쓰니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한 동양인 할머니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국말이었다.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 할머니는 김영희 할머니였다. 20년 전 미국에 온 선배 이민자였다.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영희 할머니는 순자를 다른 한인 할머니들에게 소개했다. 최 할머니, 이 할머니, 정 할머니. 모두 비슷한 사연으로 미국에 온 분들이었다. 손주 돌보러, 자식 걱정에 외로운 노후를 자식 곁에서 보내려고.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여기서 만나요. 한국말로 수다 떨고 아이들 보고. 당신도 오세요. 그날부터 순자의 미국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희 할머니가 순자를 한인 시니어 센터로 데려갔다. 산호세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곳에는 60명이 넘는 한인 어르신들이 모였다. 여기서 영어 수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점심도 먹어요. 일주일에 3번 열려요.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센터 매니저인 젊은 한인 이세사라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라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할머니, 여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수업 신청하실래요? 수업이요? 네, 영어 왕초보 반이 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니시는 반이에요. 순자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공부라니. 하지만 영희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도 75세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마트에서 혼자장도 보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해요. 해보세요. 순자는 등록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어 초급반. 첫 수업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10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가장 어린 사람이 68세, 가장 나이 많은 분이 83세였다.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 젊은 여성 미셸이었다. 미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헐로 에브리원. My name is 미셸. 그리고 한국어로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미셸이에요. 사라는 첫 시간은 자기소개였다. 미셸이 보여준 대로 따라했다. My name is 순자. I am from Korea. 어눌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영어 문장이었다. 옆에 앉은 정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요, 순자 씨. 수업이 끝나고 모두 함께 센터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현미밥.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었다. 순자 씨, 우리 손주들이 영어로 말할 때 알아듣고 싶어서 배워요. 83세 최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병원 갈 때 통역 없이. 정 할머니가 덧붙였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 순자는 집에 돌아와 공책을 펼쳤다. 오늘 배운 단어들을 빼곡히 적었다. 헐로 생크 유 플리즈 사리.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 같았다. 3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마트에서 간단한 인사를 할 수 있었다. Hi,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계산대 직원이 놀라며 웃었다. 예전에는 고개만 끄덕이던 할머니가 대답을 한 것이다. 어느 날 에밀리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그랜드마, what's your favorite color? 순자는 당황했지만 미셸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장을 기억해냈다. My favorite color is blue.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Me too, 그랜드마. I love blue. 손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눈 첫 순간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에밀리랑 영어로 얘기했어. 진짜요? 대단하신데요. 작은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기뻐했다. 순자는 그동안 느꼈던 고립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센터에서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순자 씨, 우리 다음 주에 노숙자 급식소 봉사 가는데 같이 갈래요? 노숙자 급식소요? 네, 한인교회에서 매달 한 번씩 해요.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순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봉사 당일 순자를 포함한 10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교회 주방에 모였다. 김밥 500주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해요. 건강하고 맛있으니까. 영희 할머니가 설명했다. 순자는 평생 해온 김밥 말기 솜씨를 발휘했다.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옆에서 최 할머니가 감탄했다. 순자 씨, 김밥 정말 예쁘게 많은구만. 오후가 되어 급식소에 도착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노숙자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족들도 많았다. 아이들, 젊은이들, 노인들. 순자는 김밥을 나눠주며 배운 영어를 사용했다. He you are. Enjoy. Thank you mom. God bless you. 한 젊은 남성이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언어는 달라도 따뜻함은 전해지는구나.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왔지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민 생활의 묘미예요. 순자는 이제 에밀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주며 물었다. How was school? Good, grandma. We learned about butterflies.
버터플라이. 나비. 예스. 나비. 에밀리는 할머니가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도 영어 천천히 배우잖아.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선생님이 되었다. 에밀리가 영어를 가르치면 순자가 한국어를 가르쳤다. 어느 토요일 에밀리의 학교에서 다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다. 에밀리가 순자에게 부탁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 와서 한국 음식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떨렸지만 승낙했다. 영희 할머니와 다른 한인 할머니들도 함께 가기로 했다. 행사 당일 순자는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다. 미국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What is this? This is 떡볶이.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And this is 김밥, like 수시. 미셸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장을 떠듬거리며 말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뿌듯했다.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This is my grandma. She came from Korea.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1년이 흘렀다. 캘리포니아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순자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 순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니어 센터에 갈 수 있었다. 구글 맵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다. 민수와 수진이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했다. 센터에서는 새로운 한인 할머니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자는 이제 센터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었다. 새로 온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영어 수업에서 후배들을 격려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순자는 웃었다. 겁이 많고 소심했던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3년 차가 되는 봄, 순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시 섰다. 하지만 3년 전과 달리 두려움은 없었다. 이민 생활은 쉽지 않았다. 외로움,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 순자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3년 동안 빼곡히 적은 영어 단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새로 배운 한 문장을 적었다. Home is where the heart is. 집은 마음이 있는 곳. 순자에게는 이제 2개의 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었다. 구독, 좋아,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